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이번 심장마취 연수 강좌 파트 5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취과 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쩌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긴장되는 순간들이죠. 바로 이 고위험 심장 환자들의 마취 관리에 대해서 아주 깊고 자세하게 파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질병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수술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접근할 겁니다. 예를 들면 심장 펌프가 고장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혹은 갑자기 심장의 구조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와 같이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 복잡한 주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좌의 가장 큰 틀은 바로 이 문제 중심 접근법입니다. 단순히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진단명을 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진단명 뒤에 숨어 있는 핵심적인 생리학적 과제, 즉, 이 환자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생리학적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힌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만성적인 선천성 심질환 환자를 마주할 때입니다. 이건 마치 수천 년 된 고대 도시를 복원하는 것과 같아요. 아주 신속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하죠. 반면에 급성 심장 외상 환자를 마주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의 댐을 마주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깊은 고민보다는 신속하고 단호하고 결정적인 조치가 환자의 생사를 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첫 번째 문제, 바로 심장의 엔진, 즉 펌프 자체가 고장났을 때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만성심부전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각각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는 다양한 심근병증들의 마취 전략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심부전, 우리가 흔히 심부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의부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그냥 심장이 약해졌다, 이런 단순한 상태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우리 몸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작동시키는 그 보상 기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을 더 망가뜨리는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아주 복잡한 임상 증후군입니다. 핵심은 심장에 구조적이든 기능적이든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혈액을 제대로 채우지도 또 온몸으로 짜내지도 못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대사 요구량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심부전의 본질입니다. 이 심부전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ACC와 AHA가 제시한 이 단계 분류는 정말 중요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스테이지 A는 아직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지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심부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진 단계입니다. 스테이지 B는 이제 구조적인 심장 질환이 생겼지만 아직 환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고요. 스테이지 C가 되면 드디어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 D는 가능한 모든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쉬고 있을 때조차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말 그대로 불응성 말기 심부전 단계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게 바로 ACC와 AHA 단계와 NYHA 기능 분류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ACC와 AHA 단계는 질병의 구조적인 진행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B에서 C로 가면 다시 B로 돌아올 수 없는 단방향성 개념이죠. 반면에 우리가 더 익숙한 NYHA 분류는 현재 시점에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심각도와 기능적인 제한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치료를 잘 받으면 클래스 4였던 환자가 3이나 2로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악화될 수도 있는 가변적인 지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더 이상 심부전의 진행을 막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구조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외과적 그리고 전기 생리학적 중재술입니다. 원인이 허혈성이라면 CABG나 PCI로 혈관을 뚫어주고 판막에 문제가 있다면 수술로 고쳐줘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을 예측하는 인자들인데요. 특히 좌심실 내경이 이완기 말에 6.5cm, 수축기 말에 5.1cm를 넘어갈 정도로 너무 커져 버렸다면 수술을 해도 심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ICD를 넣어 급사를 막거나 CRT로 펌프 효율을 높이는 전기적 치료 역시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와 수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말기 심부전 환자들에게는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 즉 MCS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MCS의 4가지 전략적 역할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첫째, 급성 심근경색 같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고요. 둘째, 심장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회복으로의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식으로의 가교치료, BTT. 이게 가장 흔한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이나 다른 질환 때문에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는 이 장치 자체가 최종치료법, 즉 종착치료, DT가 되어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심부전이라는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는 펌프 기능 부전의 좀 더 구체적인 3가지 사례, 바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심근병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질병들은 우리 마취과 의사에게 저마다 다른 기계적 그리고 생리학적 과제를 던져줍니다. 이 표가 오늘 다룰 3가지 핵심 사례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HOCM. 회쇄성 비후성 심근병증이죠. 이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심근이 혈액이 나가는 길, 즉 좌심실 유출로를 막아버리는 기계적인 폐쇄가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료법도 그 두꺼워진 근육을 잘라내는 확장심근 절제술과 치명적인 부정맥을 막기 위한 ICD 삽입이 됩니다. 두 번째는 DCM, 확장성 심근병증입니다. 이건 심장 자체가 늘어나면서 펌프 기능이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수축 기능 부전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LVAD, 즉 좌심실 보조장치가 최종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CM, 제한성 심근병증.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서 혈액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이완 기능 부전이 문제고, 이게 심해지면 결국 양심실 부전으로 진행됩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좌심실만 도와줘선 안 되고 심장 전체를 대체하는 TAH, 즉 전체 인공심장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계적 순환 보조장치, 특히 LVAD의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헐트메이트 3와 같은 최신 3세대 LVAD를 이용한 종착치료, 데스티네이션 테라피를 받은 스테이지 D 심부전 환자들의 1년 생존율은 무려 80%에 달합니다. 이건 약물 치료만으로는 고작 25% 정도의 생존율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펌프 엔진 자체의 만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심장을 쥐어짜거나 큰 혈관이 터지는 등 급성적인 구조적 위기가 심장을 멈추게 하는 정말 일촉즉발의 응급 상황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심장 압전, 즉 카디악 템포네이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심장을 둘러싼 심낭 안에 피나 체액이 고여서 심장을 외부에서 꽉 쥐어짜는 것과 같은 상태죠. 이렇게 되면 심장이 이완기에 제대로 늘어나지 못해서 혈액을 채울 수가 없고 당연히 1회 박출량도 급격히 감소하는 아주 치명적인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압전 환자의 마취 관리 핵심은 이 3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full, fast and strong입니다. 가득 채우고 빠르게 뛰게 하고 강하게 수축시켜라. 첫째, full. 심장이 쥐어짜이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심실을 채우려면 전부하, 즉 프리로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취 유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수액을 공급해서 혈관을 가득 채워줘야 합니다. 둘째, fast. 1회 박출량이 거의 고정된 상태에서 심박출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 기전은 심박수를 올리는 겁니다. 따라서 빈맥을 유지하고 서맥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셋째, strong. 이 환자들은 이미 교감신경이 극도로 항진된 상태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근 억제 효과가 있는 마취제를 쓰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심근 수축력을 유지시켜주는 에토미데이트나 케타민 같은 약물이 선호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임상적인 경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외과 위가 심낭을 열어서 압력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섣불리 양압한기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높은 1회 호흡량으로 양압한기를 하게 되면 흉곽내 압력이 올라가서 그나마 신라같이 유지되던 정맥환류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건 그야말로 환자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대동맥 외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둔상으로 인해 대동맥이 손상된 경우인데요. 이때 우리 마취과 의사의 가장 큰 과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이 손상된 대동맥이 완전히 파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주 정밀하게 혈액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외상성 대동맥 손상, 즉 TAI 환자에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아주 공격적인 혈압 관리입니다. 손상된 대동맥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축기 혈압은 반드시 100mmHg 미만으로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혈압과 동시에 심박수 역시 분당 100회 미만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빨리 뛸수록 혈류가 손상된 대동맥 벽을 때리는 힘, 즉 전다 능력, 쉬어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파열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타 차단제 같은 약물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자, 다시 HOCM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과의가 두꺼워진 심근을 잘라내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아직 마취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혈류 폐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가 직접 그 폐쇄를 다시 유발해 보는 겁니다. 이걸 유발기동, 즉 프로보커티브 매누버라고 하는데요. 경식도 초음파 TE로 심장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인위적으로 발살바수기를 하거나 역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취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을 줘서 전부하를 확 줄여봅니다. 또는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써보기도 하죠. 이렇게 환자가 깨어났을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스트레스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미세한 폐쇄까지도 찾아내고 수술이 정말 완벽하게 끝났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 근본적으로 재구성된 환자들입니다. 즉, 심장 이식을 받았거나 혹은 태어날 때부터 순환계가 정상과 다르게 형성된 성인 선천성 심질환 환자들의 마취 관리에 다루겠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생리를 가지고 있죠. 이식된 심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경이 잘려나간 재신경 심장이라는 점입니다. 자율신경계와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의 억제 기능이 사라져서 가만히 있어도 심박수가 분당 90에서 110회로 매우 빠릅니다. 둘째, 심박출력을 조절할 신경이 없으니 전적으로 전부하, 즉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에 의존합니다. 스탈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에페드린처럼 체내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시켜 작용하는 간접작용 약물이나 아트로핀처럼 미주신경을 차단하는 약물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소프로테르놀이나 에피네프린처럼 심장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에는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임상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방금 아트로핀이나 글리코피롤레이트 같은 항콜린제가 이식된 심장의 박동수를 올리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마취를 깰 때 근이완 기량제인 네오스티그민과 함께 이 약물들을 이식 환자에게도 똑같이 투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대상이 재신경된 심장만이 아니라 신경이 살아있는 환자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네오스티그민 같은 약물은 심장뿐만 아니라 침샘, 기관지, 위장관 등 전신에 있는 무스카린 수용체를 자극해서 침을 많이 흘리게 하거나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콜린제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 심장 외에 전신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지 심박수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 심장 이식 수술 기법의 발전 또한 마취 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양쪽 심방을 통째로 이어붙이는 양심방 문합수를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수혜자의 상대 정맥과 하대 정맥을 공여자의 우심방에 각각 연결하는 양대 정맥 문합술, 즉 비카발 테크닉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방법은 심방의 원래 해부학적 구조와 동방 결절 같은 중요한 전도 경로를 더 잘 보존합니다. 그 결과 수루의 심방 부정맥이나 전도장의 발생률이 훨씬 낮고 삼천판이나 승모판 역류도 적으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장기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성인 선천성 심질환 ACHD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사실 그 자체로 하나의 마취과 세부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독특하고 복잡합니다. 이 환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십 년간 비정상적인 순환계에 적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독특한 생리학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ACHD 환자들의 안전한 마취 관리는 이 4가지 핵심 원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첫째, 청색증입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색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저산소증으로 적혈구가 과도하게 많아져 피가 끈적해지는 과점도 증후군, 그리고 우자단락이 있는 경우 정맥 라인에 아주 작은 공기방울이 걸러지지 않고 바로 뇌로 날아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역설적 색전증의 치명적인 위험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액 공급과 정맥 라인의 완벽한 디에어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둘째, 단락, 션트입니다. 혈액이 폐로 갈지 전신으로 갈지는 폐혈관 저항 PVR과 전신혈관 저항 SVR 사이의 미묘한 줄다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마취 약물, 환기 조절 방식 하나하나가 바로 이 줄다리기의 방향과 힘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셋째, 폐동맥 고혈압. 많은 ACHD 환자들이 동반하는 문제인데요. 이 환자들의 심장은 항상 혈관이 꽉 찬 상태를 유지해야 겨우 버틸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저혈량증도 심박출량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공격적으로 수액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실 기능 부전입니다. 특히 폰탄 수술을 받았거나 대혈관 전이증 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들처럼 태생적으로 전신순환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우심실이 억지로 전신순환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심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마취의 최우선 과제이며 심근 억제 효과가 있는 약물은 최대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복잡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고위험 심장 환자를 마주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칙들로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강좌에서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환자에게 맞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맞춤형 치료가 핵심입니다. HOCM 환자에게는 심근 절제 수리, DCM 환자에게는 LVAD가, RCM 환자에게는 TAH가 필요하듯 그 환자의 병태 생리에 맞는 정확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그 병태 생리, 즉 생리학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합니다. 전부하, 후부하, 폐혈관 저항, 전신혈관 저항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TE와 같은 첨단 기술을 나의 부조종사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TA는 이제 단순한 감시 장치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학제적 팀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입니다. 우리 마취과 의사 혼자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외과의, 심장내과의, 체외순환사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환자의 최종 예후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언젠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런 기계적 순환 보조와 생물학적 심장 회복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지는 날이 올까요? 유전공학과 재생의학의 눈부신 발전이 언젠가는 이 복잡한 시술들을 단순히 심장 이식을 기다리기 위한 가교가 아니라 망가진 심장이 스스로 재생하고 회복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으로 가는 가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